남성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훔쳐본 사건이네요, 이게. 이게 소름이 좀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변기의 모양이 다 다른데. 그 말도 안 되는. 저항을 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그럼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왔는데 기분 좋게 쳐다보나? 여자하고 아이를 때리는 남자는 사람 취급 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맞아요.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 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최근 경남의 뜨겁게 달군 말과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오랜만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함께 보시죠.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마산 회원구의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옆 칸의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교 여자 화장실 이제 그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가지고 이제 경남 전체가 이제 좀 떠들썩했잖아요. 뭐 경남뿐만 전국에서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이번 사건은 이제 불법 촬영카메라 몰카가 아니고 아예 이제 남성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훔쳐본 사건이네요, 이게. 참 대담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자꾸 이러는지 뉴스를 보고 더 하시는 건가요? 진짜 심리를 모르겠어요.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입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나오죠. 아무튼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창원 마산해원구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이 남성분이 숨어 있다가 나야 될 거 그런데 자꾸 상상이 돼가지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이제 옆 칸의 여성을 이렇게 훔쳐보는 그런 혐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소름이 좀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피해 여성이 그 시선을 좀 느꼈겠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 남성을 좀 발견해서 바로 관리업체에 신고를 했는데 관리업체에 그 남자가 실수로 들어갔다고 해명을 합니다. 더 어이없는 게 경찰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뭐 이에 대해서 피해 여성이 SNS를 통해서 이 네. 사실을 막 알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 황당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런 심정들을 좀 알렸겠죠. 그래서 업체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CCTV 등을 이용해서 동선을 추적하고 한 달 만에 검거를 했는데 뭐 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달 만에 검거가 됐고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서 1시간 2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들어가서 뭐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실수로 들어갈 수도 없죠. 들어가면 변기의 모양이 다 다른데, 그죠? 그리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다른 촬영을 했는지에 대한 네.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일단 뭐 다른 촬영을 한 거는 없는 것으로 한 달이 파악을 지났는데 했습니다. 네. 어떻게든 삭제되지 않았을까요? 이 남성이 이제 계속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제 내용이 좀 황당해요.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옆에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변기에 올라갔어요. 왜 설령 남자 화장실 하더라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속 여성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이제 오해받을까 봐 못 나오고 있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신빙성 없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이제 구 기자도 얘기했지만 남자 화장실은 들어가면 물 데가 없어요. 여자 화장실은 오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변기 모양이 다 다르고 없어. 자기가 화장 볼일 볼 곳이 없어 지금. 그럼 나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 언론의 보도에 좀 따르면요, 이게 불법 촬영, 특히 화장실, 용변을 보는 불법 촬영이 2017년에는 4.9% 정도였는데 전국적으로 그 다음 해에는 18%까지 늘었대요.
이번엔 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법 촬영들, 특히 화장실 불법 촬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참 경악지 못할 일 같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저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를 보면 그러면 안 되고.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1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쯤 창원의 한 상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뭐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화장실 가기가 겁난다 할 정도로 이제 물론 이제 뭐 언론에 또 그만큼 보도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겁난다 할 정도로 이제 이런 일이 많은데 방금 본 영상에서는 이제 그냥 이제 화장실에서 그냥 훔쳐만 본 게 아니라 여성을 폭행까지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일단 지난 7월 21일 네. 새벽 2시경에 있었던 일이고요. 창원 상남동의 한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이 화장실 칸 문을 잠그려 하자 이제 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겠죠. 근데 40대 남성이 강제로 이제 그 문을 막 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항을 하자 그 순간적으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게 외부에서 소리를 들은 분들이 일행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그런데 또 똑같은 게 경찰조사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뭐 일반적인 변명 답변하셨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왔는데 기분 좋게 쳐다보나? 여자가? 그 말도 안 되는. 도끼라고 쳐다보죠. 진짜 말도 안 돼. 자, 어쨌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길을 가던 여성을 또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일도 있었죠. 한밤중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1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쯤 거창 우체국 인근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길 가다가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 남성은 역시나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이것도 누가 가르쳐주는 게 있나 봐요. 자꾸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도. 그죠? 그렇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아무튼 이 피해 여성은 그렇게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받으면서 망막이 손상이 됐고요. 그리고 얼굴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참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자하고 아이를 때리는 남자는 사람 취급 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맞아요. 또 얼마 전에 사천에서는 50대 남성이 이제 귀가하던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서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적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천 폭행 같은 경우가 이제 50대 남성이 30대 여성 집 앞까지 가가지고 폭행을 한 건데, 폭행을 하면서 내 아들이 깡패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도 결국은 술 만취했다는 이유로 귀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되게 겁이 나는 게 우리 집 앞까지 왔던 남자, 그 아들이 깡패라고 했던 남자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녁, 그 다음날 저녁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성 대상으로 한 이 묻지마 폭행, 또 성추행, 뭐 폭행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치밀한 계획보다는 우발적으로 술 취해서 그랬다, 기억 안 난다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제 사회에 대해서 좀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약한 존재, 나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화풀이를 하는 대상처럼 여기는 생각, 그 인식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표적이 되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 노약자, 어린이들, 맞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범죄가 일어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늦은 밤의 거리라던가, 뭐 집 앞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던가, 화장실 이런 데서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런 심리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리적인 그 변인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법 제도만으로 이렇게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 내면 깊숙이 숨어 있다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도시 건축 쪽에서는 셉테드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환경을 새로 설계를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인데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지저분하면 쓰레기를 더 버린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주변에 그런 범죄를 유발시키는 충동적으로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건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한다거나 CCTV 추가, 그다음에 여성 안심 귀갓길. 근데 방금 말한 3개 정도는 굉장히 그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장치고 좀 더 네. 본격적인 형태는 뭐 사람 눈을 예를 들면 그려놓는다거나 좀 위트 있게 그것만 해도 범죄율이 반으로 떨어진대요. 좀 신기하죠. 그리고 꽃이 핀 화분을 둔다든지 밝은색 도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서는 담장을 없애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담이 높으면 그 안에 일단 들어가서 도둑이 맘 놓고 무언가를 하는데 오픈되어 있으면 이웃끼리 서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성 안심 캠페인은 최근 지자체마다 이제 다양하게 여성 정책 추진하면서 범행의 기회, 그다음에 범죄의 환경적 요인을 하나씩 줄여 나가는 추세고요. 지자체와 경찰, 공공기관, 지역 주민이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는 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치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도 보면 아파트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만 나가면 조금 어두운 곳이 있거든요. 시골 지역. 그런데도 밤 9시, 10시에 여고생이 혼자 막 다녀요. 그렇게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예상하지 못하는 이제 개인의 일탈 이런 그러니까 치안의 문제보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도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 무조건 잡힌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많이들 인식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CTV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CCTV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니 뭐 이렇게 빅브라더니 이렇게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CCTV가 많이 설치가 되면서 방범이든 어떤 다른 이유든 범죄가 이런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잡히는가 보더라고요. CCTV가 큰 공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물론 설치가 힘든 부분, 화장실 안 같은 부분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런 CCTV를 조금 늘리는 것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환경의 어떤 그런 티 안 나는 어떤 방법이라면 CCTV를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확대하는 것도 이런 범죄, 약자에 대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좀 직접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범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폭행이라는 거는 때리거나 해서 그 어떤 전치와 같은 그런 다치는 상황이 돼야지 경찰이 이 사람들 그렇죠. 찾거나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수로 끝났다. 이 사람이 날 뒤에서 껴놨다. 혹은 날 뒤에서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그냥 일단 내 끝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그럼 잠재적으로 이런 폭행이나 혹은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노출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저는 그 안정망도 되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전 좋게 봤던 게 여성 안심 귀갓길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이런 게 좋다고 봤는데 그게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동행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매일 할 수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도 그것도 또 이제 범죄자를 그렇게 추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법칙이 있긴 하지만 좀 여성의 안심을 위해서 좀 새로운 그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안정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제 처벌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미수나 이렇게 성범죄, 몰카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랄까 이런 형량도 이렇게 되게 낮은 것도 이게 참 문제거든요. 이게 초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범이면 그 다음에 술을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심신미약,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술을 아까 이제 구지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물론 할 수 있는 변명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술을 취해가지고 심신이 미약하다는 그런 것들이 참작이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런 형량이 이렇게 낮춰줄 수 있다는 것도 많이들 이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몰카 범죄나 초범이라고 해가지고 풀려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뭐 거창이나 아니면 이렇게 합천이나 이런 군지역을 가서 취재를 하다 보면 사실 좀 이렇게 묻지마 폭행 같은 게 사실 이것도 뭐 거창이나 조금 한적한 도로나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좀 많이 생기고, 사실 창원에서는 어떤 이런 좀 번화가에서는 이런 화장실에서나 좀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사건들 좀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조금 그런 어두운 곳에서, 또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빈집들이 많은 곳은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우범지대죠. 네. 네. 그래서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도 사실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고, 거기에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 좀 무서워서 좀 기피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예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빈집이나 공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재산 때문에 되게 어떻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논리를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경찰하고 협력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좀 강력하게 뭔가 조치가 되지, 사유재산권에 접근해가지고 하면 숙제가 실마리가 풀리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해결해야 될 거는 좀 많긴 한데 결국은 개인의 어떤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학자들은 그렇게도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힘들고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다 보면 전체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렇게 일탈로 폭발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개별적인 직접적인 어떤 해법도 있겠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물론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뭐 성적인 부분은 뭐 그렇지만 이제 폭행이나 이렇게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는 자기 분노를 그냥 약한 사람한테 그냥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좀 봤으면 하는 것들. 그게 대표적인 게 동물학대였는데 지금 여성 범죄로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동물학대가 이 여성이나 장애인들 이런 폭행 사건의 어떤 전조 현상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이 이런 또 다른 약자로 그 폭행의 대상을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사회가, 그러니까 요새 사회 분노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막 너무 많이 참으니까 실질적으로 삶에서 그런 게 폭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스스로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정신적으로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감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범죄의 환경적인 요소를 줄인다고 해서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범죄를 조금이나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쭉 해봤는데요. 한 줄 평을 또 지나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 국장님부터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건 뭐 저기 많이 인용이 됐던 거긴 한데,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게 뭐 여성 화장실 몰카나 이런 부분도 하나의 폭행으로 저 보고, 그다음에 묻지마 폭행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들 인용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신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해를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맥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폭력은 안 된다.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보영 기자님. 저는 여성은 확풀이 물건이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맞아요. 완전 공감하는, 같은 여성으로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아우, 저희한테. 풀 것이지. 맞아. 왜 사람 때리고 말이야. 아,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모든 여성분은 당신의 엄마일 수 있습니다. 참 아담과 이브가 한 몸에서 나왔는데 여성이 화풀이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요,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환영입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원하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